네,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상민 장관 탄핵안 기각 후폭풍이 정치권에 불어닥쳤는데요. 여야가 각기 책임론과 사퇴론을 띄우면서 전국 주도권 다툼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무리하게 탄핵 소추를 주도한 걸 석고 대제하라. 또 민주당은 탄핵 기각이 면죄부는 아니고 지금이라도 이상민 장관은 장관직에서 사퇴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제 탄핵안이 통과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번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이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각 쪽으로 더 우세하게 예측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그 탄핵 기각으로 인한 여야의 입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정치권의 파장 두 분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실까요? 이게 정치적 사건이지만 지금 헌법재판소라는 법률적 기관에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적 논리, 법적 토대를 무시하고는 이 사건을 넘어갈 수 없게 된 건데요. 이게 이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가 여러 번에 걸친 이 탄핵 네. 사건에서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중대한 법적 위반은 없었다라는 그 논리, 그 판단 위에서 이게 기각 결정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일관된 논리를 지켜왔다 하는 점에서는 맞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처음에 이 문제를 탄핵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법에 대해서 소양이 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 기준이 될 텐데 이 중대한 법 위반을 놓고 지금 딱 잡을 만한 것들을 찾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있었죠. 우려했던 대로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게 과연 그 당시에 적당한 정무적 판단이었느냐라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이게 그 17페이지에 되는 결정문을 잘 읽어보면 중대한 법 위반은 없지만 사후 대응 그리고 사후 발언을 통해서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법을 어긴 것들은 분명히 보인다. 특히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는 분명히 이상민 장관이 잘못됐다는 것은 여러 대목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후 대응도 문제였고요. 사후 발언에서 이상민 장관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야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저는 맞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기고 지고의 문제로 가는 건 맞지 않고요. 이 결정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를 뜯어보고 분명히 이상민 장관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상민 장관 한 사람한테 이태원 이 사태를 다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본 이 취지가 있으니까요. 정부도 그리고 대통령실도 과연 그러면은 이 이태원 사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이것을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지금 여야가 다 이기고 지고 또 이런 행간의 문제를 또 부각을 시키고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신성범 의원님. 뭐라 그럴까, 거대 야당, 흔히 하는 표현으로 거야죠. 거야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탄핵 시도가 법률의 벽에 막혀서 실패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실패도 어떻게 보면 9대 0이라는 숫자, 흔히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 결정 나올 때마다 소수 의견 5대 4다, 6대 3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전원 합의로 됐죠. 전원 합의잖아요. 9대 0. 무엇을 9대 0이라 하면 지금 헌법재판관을 이렇게 보시면 7분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들 추천한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7명은 이거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들어와서 임명된 3월달에 임명된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7명 가운데도 국민의힘 계열에서 추천했던 분은 두 분 있어요. 5명이라 치고 5명 중에
네 분인가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고. 그러면은 그분들조차도 소수 의견이라고 달지를 않았잖아요. 그냥 다만 이제 뒤에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한 거니까 네. 최소한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정치적 공격이 완패한 거예요.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 왜 그렇게 된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 대중 정서 159명이 숨졌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진단 말이야. 좋은데 좋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 헌법재판을 끌고 가는 것은 아신 대로 법률적으로 그러면 앞에 도의적 정치적 책임 부분은 남아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사안을 끌고 간 것에 대한 판단력의 문제는 사실은 또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좀 그 반성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러더라도 도의 정치적 책임은 어떻게 질 거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도 완전히 뭐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는 문제는 이제 이상민 장관 앞으로 향후 거치 문제일 텐데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참모를 하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거치를 해주는 게 좋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다 말씀드리고 분명한 것은 민주당이 이렇게 의석수를 앞세운 정치적 탄핵 시도, 무리한 정치 탄핵 시도는 벽에 붙이다. 이게 뭐냐면 거대 야당의 대여 공세가 꺾이는 제가 보기에는 계기가 된다. 계기가 됐다는 게 정치의 의미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책임 소재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민주당은 기각 결정 후에 특별법만은 반드시 제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강행 처리에 대한 의전을 이제 강하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억제 논리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이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앞으로 이게 좀 어떻게 전개될까요? 특별법은 뭐 반드시 나오겠죠. 이제 문제는 대통령이 또 여기에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 아마 틀림없이 문제로 부각되는 시기가 올 거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 쭉 보면 대형 참사 내지는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여러 가지 국민적 희생이 있는 사건들이 뭐 최근에 쭉 나온 것만 해도 세월호부터 시작을 하면은 지금 문제가 됐던 바로 이태원 사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오송 지하차도 사고, 그리고 해병대 그 사병이 돌아간 문제, 서희초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그 이목을 끌었던 또 주목을 끌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을 보면 국민의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서 또 사회적으로 큰 이목을 끌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중대 사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정부 여당이 그런 정도의 얘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에서도 얘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주의를 살짝 다른 데로 돌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대목이 특별법 대목에만은 여야가 좀 대화를 해가지고요. 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라는 쪽으로 합의를 봤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걸 가지고 뭐 무리하네, 뭐 거부권을 해야 되느니 말해야 되느니 이렇게 나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정치권이 이런 대목은 기본적으로 이건 정부가 잘못을 했건 안 했건 이건 분명히 정부가 책임의 일부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런 모습과 자세를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특별법의 운명이 이제 곧 결정이 될 텐데 이거 분명히 몇 달 안에 다가올 일이거든요. 그렇게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야당에서 이미 패스트트랙에 태운 이 특별법의 핵심은 진상규명과 피해자 가족 지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진상조사는 또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좋은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검찰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고 일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무슨 말이냐.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6명이. 이미 구속 기소된 사람이 6명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지금 6명 다 어떻게 됐죠? 다 보석으로 나와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도 있어요. 누가 수사 진행 중입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 그 다음에 서울지방경찰청 무슨
무슨 경무관인가 한 분이 이분들은 경찰 조사를 다 받고 검찰로 수사 기록이 넘어갔어요. 근데 검찰에서 아직도 방향을 안 정하고 있어요. 못 정하고 있다니까. 이게 서울지방경찰청장까지도 이걸 도대체 처벌할 수 있냐 없냐를 놓고 검찰이 고민하고 있는 단계예요. 다시 말하면 일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또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또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이 부분 하나. 그럼 진상규명이 끝난 다음에 피해자가 되면은 뭐 추모공원을 만든다, 재단을 만든다, 지원금을 낸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특별법 만드는 건 좋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찰 수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 다음에 조금은 진지하게 여야가 나서서 국회에서 할 일을 하는 게 시간을 좀 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세월호 때도 아마 제가 기억이 맞다면 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1심이 끝나고 나서인가 특별법이 만들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에서 그냥 서둘러서 책임자 처벌을 먼저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서둘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제 좀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그 여러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좀 그 하락세에 있는 게 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그 헌재 기각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좀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반대로 이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그 없다 뭐 이런 이제 그 여론이 나오면서 이 여론의 향방은 또 내년 총선에는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인지 두 가지 사안 신경민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이렇게 자꾸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건요.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금방 말씀드린 일련의 사건들에서 정부의 태도가 진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스캔들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태도가 진지하지 않은 거예요. 이 문제를 문제로서 인식하지 않고 자꾸 문제를 왜곡하고 꼬고 다른 쪽으로 돌리고 뭐 이런 것들이 국민 눈에 너무 명백하게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제일 좋은 건 전공법입니다. 전공법으로 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풀겠다라고 하는 게 좋은데 자꾸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포함해서 저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자꾸 뭘 덮고 두둔하고 아니면은 사실을 좀 적당히 어떻게 돌려보려고 하는 태도를 좀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충고나 조언을 하고 싶어요. 별로 뭐 듣고 싶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는 길이 결국은 뭐 야당도 야당답게 할 수 있는 접경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국가가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도움이 될까요? 이 기업 당연히 도움이 되죠. 왜 그래 보십시오. 이게 정치 도의적 책임 문제는 남아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적어도 법적 책임은 면했다는 게 맞고 명예도 다시 어떻게 보면 회복한 측면이 있다면 사실은 저 정치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네. 시간의 문제라서 늦게라도 그래야 다음에 뭐 이상민 장관도 출마도 가능하고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거대 야당의 대여 공세 동력이 떨어진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헌법재판소에서 9대0으로 결정이 됐으면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네. 그런데 야당이 너무 심했구만 하는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정민이 크다. 그러면 앞으로 야당이 너무 의석만 앞세워서 밀어붙이는 건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런 여론이 형성될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보면 민주당은 대표적인 게 지금 역술인 논쟁이잖아요. 천공이 개입해서 그 수염난 천공이라는 사람이 개입해서 대통령 관저를 옮겼다는 게 핵심의 민주당 주장이었는데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니까 역술이냐 풍수지리냐. 풍수지리는 뭐 잘했다는 거냐. 그게 사적 결정에 뭐 공적 결정에 왜 그런 사람이 끼어드냐. 프레임을 바꾸고 지금은 왜 그럼 백재권이라 일찍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바꾸는 이런 게 흐름을 민주당이 잘 자신들의 저는 공격 지점을 잘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 냉정하게. 이게 안 먹히는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럼 대통령 쪽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냐. 9월 정기국회 앞두고 있고 또 그 앞에
8월 달 되면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국정의 동력이 붙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붙을 거예요. 이 네. 대목이 앞으로 정치적인 그 국민에서는 중요할 거라고 봐요. 네. 한편 오늘 국회의 최대 관심사는 원희룡 장관과 야당의 양평 고속도로 대전이었습니다. 오늘 그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고성이 계속 이제 오가는 현장을 이제 목격을 했는데요. 그 사업 백지화 선언 그리고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이제 사과를 야당이 요구를 했고 원희룡 장관은 거짓 선동을 만든 민주당 그 이해찬 전 대표 또 이재명 대표부터 사과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오늘 그 전반적인 태도, 해명, 역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뭐 예상이 됐던 거죠. 아마 오늘 이게 전환점 중에 하나는 될 거예요. 이게 아마 원희룡 장관은 일타 강사의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뭘 한번 확 바꿔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이 여기서 뭔가 보여주겠다고 뭐 지금 뭐 쉬운 몇 개의 자료를 전부 공개해라 그랬는데 공개된 자료에 보면은 지금까지 없다고 주장했던 자료까지 나오는 걸로 보면은 아마 이 자료만 있는 건 아니겠죠. 또 뭔가 숨기고 있거나 또 뭔가 진짜 중요한 것들이 그 스토리가 그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것들을 유추 가능하게 되는 점들도 있고 오늘 이 상임위를 통해서 보니까 서로 지금도 자료 가지고 싸우고 있고 서로 사과 가지고 싸우고 있어서 지금까지 나왔던 논란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오늘 상임위가 전혀 아무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오히려 양측의 주장만 서로 공고하게 되는 그냥 평행선을 국민들 앞에 노정시킨 거 아닌가 싶어요. 따라서 이 논란은 결국은 이 상임이나 이런 걸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다. 결국은 국감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결국은 라운드를 여러 번 하면서 국정조사 나오고 수사 나오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지리한 공방의 시작을 오늘 예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 같이 좀 비슷한 분위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좀 짧게 들어볼까요? 공방이죠, 공방. 말 그대로 흔히 하는 말로 공방의 대표적 사례가 오늘 아마 이 국토 공격과 방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양쪽 다 자기 주장을 완벽하게 다 쏟아내고 씩씩대면서 약간 좀 분을 사귀는 과정으로 봐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국감까지 갈 거예요. 국감에 새로운 사실 안 나오고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게 두세 번 리플레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진이 빠진 다음에 어떻게 될까? 제가 짐작한 데는 서서히 뭐 공사를 공사를 해야 되겠죠.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은 못하지만 양평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양평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앞으로 이제 이 공방 이후에 양평 고속도로는 다시 이제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네, 이제 저는 보신다는 거. 네, 꼭 관련해서 뭐 덧붙여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짧게 좀 들어보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넘어가시죠.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는 향후 이제 이번 공방이 끝나면 사업이 이제 재개될 것으로 두 분 다 이제 보셨고요. 오늘 그 마지막 이슈는 과방위로 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두 달 가까이 제대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과방위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 야당이 또 이제 불참을 했습니다. 장제원 위원장이 직권으로 이제 회의를 개최했다. 뭐 여기에 이제 불만이었는데 민주당이 8월 안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면 장제원 위원장이 스스로 과방위원장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 도대체 이제 그렇다면 우주항공청이 뭐길래 위원장이 자진 사퇴까지 운운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의문을 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궁금한데요. 좀 들어볼까요? 아니 신 의원 얘기부터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우리가 우주항공청이 한국판 나사를 나사를 만든 우주항공청이라는 걸 새로 설립하자는 게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사업 중에 하나예요. 야당도 내놨을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건데 네. 이게 8월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은 이게 경상남도에 내려가면 사천에 그 카이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완전히 우주항공청이 오는 걸로 기정사실화 돼 있어요. 8월 달에 법이 통과돼야 연내 개청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왜 이렇게 제가 보기에 막고 있느냐?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거는 과방위 내부의 문제. 무슨 말이냐? 과방위라는 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네. 뭐가 팍 눈에 떨어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이동관 이런 문제가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장제원 위원장한테 공을 세우게 쉽게 안 응해주겠다. 길들이기 차원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안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계속 방송법과 이동관 뭐 내정자라 그럴까 나중에 오면 네. 이런 문제에 실린 과방위 내부의 쟁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항공우장운영 특별법, 재정특별법이 특별 재정이 늦춰지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우주항공청 문제는 사실 지난 대선 내지는 그 앞에 있었던 각 당의 경선 과정을 보면은 우주청 얘기가 거의 대부분의 경선 후보 포함해서요 들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주 얘기가 급한 거죠. 그리고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온 현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하거나 뭘 회방을 하거나 그럴 생각이 있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우주 군 얘기를 하는 쪽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육해공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주군이요. 네, 우주군도 지금 필요한 네. 상황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우주라는 것은 새로운 프론티어로서 우리 국민 눈앞에 분명히 절실한 테마 중에 하나인 것은 뭐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동관 이라는 분은 내정자 신분도 아니고 언론에서는 사실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미 돼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현재는 아무 신분도 아니죠. 근데 곧 미국에 내정이 될 걸로 지금 돼 있고 7말이라는 설이 있었는데 지금이 7말이잖아요. 아직 뭐 뚜렷한 움직임이 외부로 지금 잡힌 건 없어 보입니다만은 임명이 임박해 보여요. 지명이죠. 네. 그러면 이제 청문회를 시작을 할 거고 현재 지금 방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보면은 이동관 지명을 하기 전에 있는 정지 작업 비슷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방송계 쪽에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 사태들하고 이동관 지명, 임명 뭐 이런 과정에서 이 상임위원회가 조용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지금 내가 위원장직을 사퇴할 테니까 이 법을 통과시켜달라 하는 것은 조금 뜬금없는 얘기죠. 이거하고는 사실 직접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장제원 위원장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뭐 복선을 깔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더군다나 얘기가 안 되는 지금 사안이죠. 그래서 아마 오늘 단독으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었습니다마는 결국은 파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건 묘수도 아니고 그냥 막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통하는 수가 아니에요. 결국 상임위원회는 아마 굉장히 소란하게 갈 수밖에 없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방송계 사건 사고의 시리즈 속에서 봤을 때 앞으로 진로가 매우 험하게 보입니다. 네, 오늘 그 역대급 장마가 이제 오늘로 끝나고 폭염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정치권은 상임위를 포함해서 굉장히 여전히 그 뜨거운 게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외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